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워낙 테슬라가 좋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도 2차 전지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세계 1위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죠. LNF나 첨보에 비해서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단숨에 만회를 해버렸고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최대한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수익을 좀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아직은 저는 내일 보고 있는데요. 지금 30% 넘었어요, 수익률이. 31만 원대에서 제가 41만 원 말씀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드렸는데 지금 41만 원대. 내일 저는 43만 원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장중 흐름에 따라서 일부 덜어낼지 다 덜어낼지 조금 장중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내일은 좀 팔아야 하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번에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30%를 훌쩍 수익률을 넘겼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건데 일단은 좀 급히 올라온 것도 맞기 때문에 장중 흐름에 따라서는 조금 비중 줄여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덜어내도 되고요. 그렇지만 매수할 때처럼 매도할 때도 분할해서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줄이더라도 이제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실현하고 또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지켜보고 지금 일단은 비중을 아주 많이 늘려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아깝죠. 사실 올라갈 때 계속 추가 매수해갖고 늘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초반에 좀 약간 늘리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보유. 그러나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30% 넘었고 지금 액수도 많이 늘어서 일단 올해 그 작년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으로 좀 두 번째 수익을 좀 크게 내는 분위기고 아직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조금 더 밀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장중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테슬라라든가 이제 좀 그 미국의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종목들의 흐름도 좀 보고 장기적으로는 더 가져가도 됩니다. 그대로 밀고 가도 되고 아직도 오늘 급등했다고 성장성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 밀고 가도 되고요.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파셨어도 전혀 저는 지장 없다고 보고요. 내일 조금 파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그런 걸 고려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을 좀 실현하자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보고 꺾이면 팔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은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결국 갑니다. 더 갑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점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덜어낼지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지금 이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위메이드는 조금 더 가져갈 겁니다. 아무리 큰 슈팅이 나오더라도 좀 더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행복한 고민이죠. 음, 이제는 또 에코프로비엠과 또 위메이드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을 조금 좀 그 매수할 타이밍을 보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 남은 시간 또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아니면 좀 여유를 만들어서 좀 그 새로운 종목 하나를 또 매수를 해서 이제 보유하자 하는 생각이 이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많이 또 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르는 종목은 쭉쭉 밀어 올립니다.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요. 최대한 한번 그 고점에서 한번 덜고 조금 눌리면 다시 사고 하는 방식도 좋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작년에 크게 수익 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에코프로비엠으로 기분 좋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방금도 지금
상담을 하나 해드리다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워낙 다급하게 이제 메지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할 때 들고 계시다가 다 폭락을 맞았다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영상 지금 제작하다가 다 중단하고 다시 그 상담에 응해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놀라셔가지고 깜짝 놀라셔서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까 한 3, 40분 정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에서는 굳이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셀트 삼형제가 흐름이 좀 더디어서 상당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저도 왜 하필 또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서 뭐 마음고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 1%, 1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하락 구간이고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아직은 뭐 매수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빠질 때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조금씩 사고 있는데 크게 뭐 대세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우 왜 또 이 종목 손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후회를 하는 거죠. 계속 진짜 애증의 종목 너무 제가 보면서도 너무 웃겨요. 야, 또 이 종목 또 사가지고 왜 또 사가지고 음, 그러나 결국은 뭐 가긴 갈 겁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가긴 갈 거예요. 이런 정도 가격대에 머무를 종목은 절대 아니죠. 셋 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길게 보고 좀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이 세 종목, 제가 지금 대세로 생각하고 있는 세 종목에 제가 추가로 몇 종목을 더 가지고 있지만 비중을 싣진 않고 있어서 어, 조금 이제 비중을 실어서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을 지금 몇 종목을 또 챙겨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도 이제 뭐 생각이 좀 정리되면 트리온스 회원들께 또 다시 추천을 해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요즘에 그 같이 오늘 아까 상담해드렸던 분도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갖고 계시고 좀 손실을 보시면서 저랑 만나게 되셨는데 최근에 에코프롬 위메이드로 몇백만 원 수익이 나셨다고 아까 글로 쓰셨어요. 어, 좀 다행스럽죠.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또는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종목만 계속 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이제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사지만 계속 관심이 가고 관심 종목이 계속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락이 나오고 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또 덜컥덜컥 사서 계속 올해만 해도 지금 올해 해가지고 여러 차례 약간이긴 하지만 손절을 몇 번 했었는데 또 들고 있으니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애증의 종목. 저 이거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이 잘 갈 때는 또 최근처럼 순환매가 돌 때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골고루 사서 그런 수익을 작은 수익이라도 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수익을 내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계속 손실만 보는 그런 경험보다는.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 생활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지를 깨닫게 되면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좀 도와드리는 그런 뭐 마음으로 이렇게 이 방송도 만들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뭐 하긴 뭐 저도 지금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진짜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아직은 뭐 비중을 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크게 투자하고 크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 마음 졸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 정말 이해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요. 들고 있으면은 좀 잘 갈 텐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정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21종목이 올랐고 42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05% 올랐죠. 전체적으로 좀 오른 종목은 더 오르고 내린 종목은 좀 덜 빠지는 그런 흐름에서 코스피 100종목 보니까 마이너스 0.06, 대형주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769종목이 올랐고 577종목이 올라서 0.54% 올랐고요. 코스닥 150 보니까 0.71% 올라서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개인만 판 코스닥이 잘 갈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0.14% 내렸고 국제유가는 4%대 다시 급등이 나와서 103불 넘어섰고요. 오늘 중국, 홍콩, 대만 다 휴장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휴장의 영향으로 증시의 모멘텀이 없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이제 하루 앞뒀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살짝 오른 거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강세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코스닥은 어제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 상승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나왔고요. 장단기 미국채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반도체, 소재 장비, 2차 전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약보합, 또 SK하이닉스도 좀 약보. 근데 빠진 종목 중에 오늘 금융주 빼고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금융주 KB금융, 카카오뱅크가 2% 안팎에 빠졌고요. 오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에 제가 LG화학하고 어제 그 수급 보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었죠. LG화학하고 뭐뭐 있었더라.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 있었는데 지금 코스닥 보면요. 에코프로 보세요. 밑에 12.89%. 오늘 아침에 제가 에코프로 딱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12.89%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6.74%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에코프로 딱 아침에 뭐 샀거나 미리 들고 있었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위메이드 2.32%. 오늘 저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종 보니까 코스피 종이목재, 어제 종이목재 코스닥 올랐잖아요. 오늘 코스피 종이목재 보시면은 신풍재지가 10%대, 무림페이퍼 9%대, 페이퍼코리아 8% 올랐고요. 빠진 업종 금융업인데요. 1.24%가 빠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4%대, 메리츠금융지주가 3%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A플러스에셋, 신한지주, KB금융, CS홀딩스, 삼성화재가 2%대 하락을 했고요. 금융업종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상기에는 수혜주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사고 이제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업종 차트를 보면은 좀 이런 그 흐름을 예상하기가 좀 쉽고 또 미국 증시의 그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제 한 대여섯 개 금융업종을 보면서 투자의 어떤 지표로 삼으시면 좋다. 오늘 미국의 금융업종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업종이 좀 빠졌고요. 이거는 그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바탕 또 팍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사도 괜찮습니다. 특히 2분기 분기 배당을 주는 이제 그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이 중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정도가 줬는데 지금 거의 다 분기 배당, 중간 배당을 주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중간 배당 노리고 사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종이목재가 올랐는데 어제는 동아기업 때문에 그랬지만 오늘은 무림 SP가 19%대 올랐고요. 동아기업은 오늘도 4.74% 많이 올랐습니다. 단숨에 이틀 만에 거의 9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와서 아주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한국 패키지도 4%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올랐던 게 일반 전기전자인데 에코프로비엠 6.74%, 그 다음에 RFHIC 5.78. 요즘에 그 RFHIC 또 KMW 또 오이솔루션 또 서진 시스템 이렇게 그 5G 빅4죠. 그 네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저번에 서진 시스템하고 KMW가 먼저 갔는데 RFHIC가 오늘 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빠진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혼자 1%대 빠졌습니다. SMCNC가 5%대 빠졌고 한국경제TV가 1.4, CJENM이 1.3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국제약품이 18%대, 유유제약과 유유제약 1우선주 3% 안팎으로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임상 대상 환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오늘 뭐 계속 밀리더니 하한가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동성제약이 3%대, 일동홀딩스가 2%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은 TNR 바이오팹이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좋은 게 나와가지고 11%대 상승이 나왔고요. JW 신약이 9%, 앱클론이 8%대, 콜마 BNH가 5%대 상승을 했고요. 빠진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1%대, 에드바이오텍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274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 LG이노텍과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에서 천보와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열 종목은 대하TI, 톱텍, 코리아센터가 지정이 됐고요.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 금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LG이노텍, 삼성 SDI, 크래프톤,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천보, 에코프로 BM, YG엔터테인먼트, 매지온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넥센타이어, SK디스커버리, 삼성바이오로직스, S&T모티브, 한화시스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스코텍, 유니슨, 천보, 다원시스, PNT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5만원을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이제 25만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거죠. 요즘에 계속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처음에 목표 주가를 내릴 때는 좀 주가가 빠지지만 그 다음에는 뭐 쫓아서 내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올릴 때도 처음에 목표 주가 올리는 것은 주가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만 점점점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 결과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래서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그러나 2022년 이후에 출시될 다수의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에 대한 매출 기대치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는 뭐 상당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이 진단키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 11%, 5.7% 이런 식으로 늘려 잡았고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신속 항원 키트 매출 증가, 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력 품목들의 견조한 성장, 후속 라인업인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성장 이런 것들이 골고루 매출에 도움이 될 건데 레키로나는 뭐 별 도움이 안 돼서 아예 매출 추정치에서 빼버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승자 독식될라 하는 이제 메타버스 연결될 P2E 서둘러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런 큰 회사들이 뭔가 규제가 풀리겠지 하다 보면 하면서 이제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대형 위메이드, 뭐 넷마블,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게 길어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P2E를 통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예술 작품 등 여러 가지 IP와의 결합 시도로 다변화를 꾀하는 등의 실험적 창의적 시도가 위축될 거라면서 P2E 도입 논의를 빨리 해라 톡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규제 이런 게 우려가 될 수 있죠. 게임주에 전통적인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가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P2E, 플레이 투 원이라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는 이 메타버스와의 접목,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위메이드가 지금 단연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 아래에서 무조건 매수합시다. 어제도요, 아침에 매수 해도 되냐, 매수가 알려달라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10만 원 아래에서 무조건 사셔야 된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샀어요, 실제로. 지금 벌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이제는 또 주가가 이제 좀 고점 부근에 온 게 아닌가 하고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이제는 그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할 거냐 좀 덜어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 훈풍. 오늘 테슬라가 미국의 전체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6.7% 올랐다 하는 이런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고요. 뭐 기사 내용은 뭐 많이 2차 전지 좋았다는 뜻인데 제가 주목하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단독 해가지고 머니투데이가 썼는데요. 오창 공장 재개 임박, 삼성 SDI, SK온 숨통 튄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화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컨센서스 전혀 지장 없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다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 발생 당시에 최소 3개월치의 재고 확보분이 있었고 에코프로 BM 측에서도 다른 공장 라인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보강 중이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배터리 업체 큰 타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공장 중단이 장기화하지 않고 조속히 생산 능력을 회복할 거란 소식이 업계에 긍정적인데 지금 이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연간 12,000톤이라는 적지 않은 양극재 물량이 다시 안정적으로 확보된 셈이다라고 에코프로 BM에는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오늘 오후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이 워낙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25년도까지 거의 뭐 엄청난 실적의 상승세.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LNF 뭐 못 쫓아오고요. 에코프로 BM 단독으로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가능하고요. 이제 뭐 내일 제가 좀 줄이자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 흐름은 내일 흐름에 따라서 좀 보고 비중을 살짝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오래 가져가실 분들은 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갖고 가다가 또 아이 팔 걸 또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주가는요 계속 잘 갈 것 같지만 잘 가지 않아요. 눌렸다 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눌리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견딜까 그냥 들고 갈 것이면 그걸 다 맞으면서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뺐다가 좀 눌리면 다시 조금 더 살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뭐 관심을 가지면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급 보면은 셀트리온이 오늘 드디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정말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5만 주 넘게 샀고 개인이 5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흐름이고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딱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서 오늘은 매도량을 좀 줄였습니다만 개인이 다시 매수, 기관이 매수했지만 금투나 사모펀드가 팔고 연기금이 좀 늘렸고 이런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좀 빠지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이제 강보합 정도 마무리한 거고요. 제약은 개인만 샀죠. 딱 봐도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죠. 100원이 빠졌습니다.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로 6일째 연속 사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사모펀드 투신 보험 사고 있고 금투는 오늘 조금 덜어냈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죠. 뭐 이런 수급이 이어진다면 한번 슈팅 빡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타이밍은 한번 기다려보자.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5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이 3만 9천 주 매수를 거들면서 양매수가 탁 나왔죠. 거래량은 어제보다 3배 넘게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40만 원대를 회복하냐 마냐 하다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41만 4,900원이면은요, 이건 뭐, 마지막 그 동시호가 때부터 많이 올렸고, 또 지금 시간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제가 43만 원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에 바로 볼까요? 셀트리온은 0.58%, 1,000원이 빠졌습니다. 17만 500원. 헬스케어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제약은 0.42%, 400원이 빠졌습니다. 9만 5,900원. 위메이드 0.19%, 200원이 올랐고요. 10만 5,900원. 위메이드도 10일 터치를 할까 지금 좀 모르겠습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어제 오늘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에코프로비엠은 1.13%, 4,700원이 올랐습니다. 41만 9,600원. 내일 이 정도 한 1%대 이 정도 상승 출발을 해서 곧바로 그냥 막 슈팅이 나오다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좀 안정이 되면서 좀 주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살짝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일 그 슈팅이 막 나올 때 그때는 좀 덜어야 되지 않나 하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 코스닥의 상승 폭을 보니까 시간의 상승 폭을 보니까요. 오늘 RFH IC가 네 번째고 에코프로비엠이 다섯 번째고 그러네요. 지금 아니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2,000원 두 번째로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4,700원, 천보가 1,200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편집을 하는 동안에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천보, TCK, 스튜디오 산타크루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 그리고 뭐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신흥 그 SEC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간에가 올라서요. 거의 내일은 다시 2차 전지가 좀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자, 좀 생각해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도 한솔케미칼, 뭐 SKC, 또 아까 그 유나이티드 제약도 오늘 많이 올린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올렸고, 그래서 내일은 2차 전지가 코스피 코스닥 골고루 좀 흐름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밀어 올리겠네요. 2차 전지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한번 지켜보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제가 셀트리온은 뭐 이게 좋은 흐름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건 아니지만 강하지도 않아서 지금 21선에 선을 그어놨는데요. 17만 3,500원 정도, 오늘보다 2,000원 정도 더 오르면 또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처럼 이렇게 21선에서 또 바로 눌렸잖아요. 그런 눌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헬스케어는 뭐 선을 그리고 자지구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이 위쪽에 머리 위에 다 이동평균선들이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고요. 제약은 하락세죠. 21선 뚫고 내려와서 61선 이제 닿으려고 이제 하죠. 하락세에 있는. 그래서 제약은 하락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메이드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뭐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이 매물대 있잖아요. 가장 긴 매물대.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도 못했어요. 상승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바로 지금 현재 매물대의 상단이 10만 8,500원인데 지금 10만 5,700원이잖아요. 오늘 정도 올라도 닿질 못해요.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그 상단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10만 8,500원이라는 자리를 뚫기만 하면 그 위에 매물대 11만 6천원 정도까지 상단이 거기가 60일선인데요.
매물대 약하죠. 그 위에 매물대 약하죠. 그 위에 매물대도 그닥 별로죠. 그래서 그 위에 좀 길쭉하게 있는 매물대의 하단 13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삼아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매물대 상단에 벽도 있고 60일선의 벽도 있고 그래서 그 조금 이겨내야 하는 벽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눌리면 또 매수하면 되고요. 10만원 밑에서 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제가 3월 16일 날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해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다 됐죠. 이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좀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그 마음이 좀 편해져요.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썩그 뭐 불안감을 주거나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였죠. 에코프로 BM을 보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좀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 120일선을 연결해 보니까 43만 5천원. 그러면은 43만 5천원. 이제 약간 내일은 120일선이 하락세이니까 43만 뭐 한 4천원대 정도라고 보면요. 그러면 지금 43만 4천원대면 오늘 올린 것 2만 6천원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한 뭐 만 8, 9천원? 2만원? 그 정도 올리면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갈지는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도 너무 좋고 지금 오늘 개인들이 매도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간다. 그런데 제가 왜 내일 매도하자고 말씀을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볼린저 밴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별 의미 없죠. 지금 기준선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약해요. 헬스케어 역시 더 약합니다. 헬스케어 더 약하고요. 제약도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이제 하한선에 거의 닿으려고 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큰 어떤 뭐 사거나 팔거나 할 그런 자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보면은 오늘 윗꼬리 끝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위메이드를 이제 아까 시간 이동 평균선을 보면 제가 매물대 상단이 지금 이 오늘 윗꼬리 끝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108,500원.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 108,000 조금 넘어요. 108,200원, 100원, 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과 매물대 상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정도 108,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서 뭐 약간의 비중을 좀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렇고요. 에코프로비엠 볼린저 밴드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딱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41만 5,1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오늘 종가가 41만 4,900원입니다. 그럼 200원 차이로 상한선에 아직 닿지는 않았어요. 오늘 딱 상한선까지 올린 건데요. 내일 상한선이 약간 벌어진다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에코프로비엠의 내일 흐름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쪽에서 놀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시간외 이제 가격만 하더라도 거의 42만 원 정도, 41만 9천 원대니까요. 4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바깥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약간의 그 눌림 현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쪽이 기준이 될 테니까 내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한 2만 얼마 정도가 42만 원 정도 될까요?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하여튼 벌어지게 될 거고 주가는 상한선 밖으로 날아갈 거고 그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눌리기 시작하면 3월 초에 반등해서 상한선 밖으로 나갔을 때 눌려서 다시 하한선 가까이까지 내려왔잖아요. 뭐 이런 정도 눌릴 수도 있습니다. 40만 원대 넘어갔다가 31만 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눌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길게 보면은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갈 테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여도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을 좀 줄여도 괜찮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놔둬도 괜찮고 뭐 그건 본인 선택의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위메이드랑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비슷한 진단을 그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에 닿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RSI 지표는 둘이 아직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제 50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어요. 뭐 11만 한 6천 원대 정도까지 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70 아까 63 정도니까 내일 만약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면 RSI도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게 돼서 아마도 좀 이제 그 이제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거고 수급도 반드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그 이상한 테마에 엮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날아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호흡을 좀 가다듬고 가자. 그리고 저는 그 타이밍에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인다 하면 새로운 또 투자 종목을 찾을 겁니다. 뭐 내일 바로 찾든 뭐 하루 이틀 더 있든 뭐 급할 거 없으니까요.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으면 되고 내일 못 찾으면 모레 찾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와 게임주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밀고 올라가서 가져가도 되는데 글쎄요 내일 바로 약간의 눌림이 나올까 아니면은 모레부터 눌림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줄이는 게 맞아요. 좀 줄여가는 게 맞아요. 들고 있다 후회하죠.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은 실현해야 수익이죠. 숫자로 보면 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 마무리하고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